아, 네, 안녕하세요. 챗GPT 등 초거대 AI의 보안 여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금 현재 정책실에서 근무 중인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있어서 그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아마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제 시간이시라 어떤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안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주요한 어떤 흐름들을 좀 이렇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챗GPT가 올해 나왔죠. 그리고 초거대 AI 이제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그 보안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주요국들과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챗GPT 그리고 초거대 AI를 때문에 어떤 보안 위협들이 실제로 어떤 분석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온 지 한 반년이 조금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동향을 조사를 하면서 그 큰 흐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뭐 보안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챗GPT 그리고 초거대 AI입니다. 저희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 일상생활이 아마 크게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했을 건데 주요한 아이템으로 이제 저희가 4개를 이제 한번 꼽아봤는데요. 컴퓨터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디지털 정보로 바뀌고 자동화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어떤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기술이 인터넷으로 인해 아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어떤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로 퍼져 나갔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필요한 업무들을 그 이제 손 안에서 거의 모든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도 보고 의료나 뭐 금융 여러 가지 업무를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경험의 영역을 이제 전 세계로 넓힌 게 인터넷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그 우리의 손 안에서 모두 해결하게끔 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스마트홈이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어떤 집안 이런 부분에서도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4개 기술을 꼽아봤고요. 제가 인공지능을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인공지능도 이제 뭔가 이제 우리의 시대를 바꾸는 어떤 그 시작점 하나의 기술로 어떤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은 굉장히 화제지만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건 아마 이세돌이랑 알파고 대국일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이제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대국이 있었죠. 근데 이세돌이 이제 3번째였나 4번째 대국에서 뭐 기적의 한 수로 1승을 따긴 했지만 그 전체 스코어는 이제 4대1로 좀 일방적인 패배를 이제 당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기존의 어떤 영화 어떤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 속에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구나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그 대국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어떤 기술 발전, 투자 이런 거를 받으면서 굉장히 급격한 발전이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어떤 그 이런 거를 그래프로 했을 때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도 이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챗봇이라든지 뭐 음성 인식 스피커 그리고 사물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저희 카메라 하면은 얼굴 인식하는 그런 것도 다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아마 컨텐츠 추천이 아마 제일 우리가 항상 누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효능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
그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선호하는 거를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마 이제 우리의 생활에 크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쪽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뭐 이제 관제라든지 뭐 자동화하고 뭐 시그니처를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안이 좀 쓰이긴 했는데 이제 챗 GPT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AI 보안, 그러니까 보안에 AI를 쓰는 게 아니라 AI에 대해서 보안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됐죠. 그때 챗 GPT가 공개가 됐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써보셨으면 꼭 한번 써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보도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은 번역, 해외 뭐 정책 문서 이런 거 이 올해 그 미국 국가사이버안보 전략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이제 빨리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챗 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뼛속까지 이과인이시라 아마 이제 저보다 좀 글을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보도 자료 이제 써달라고 하면은 정말 잘 써줍니다. 딱 그 초안 만들어주고 저는 약간 순서 바꾸고 이제 그 이제 특정 포인트만 이제 고치면 되는, 아마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텍스트 관련 언어 관련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장문 대화, 뭐 이제 사용자랑 대화, 사용자의 말을 이해해서 대화도 가능한 게 어떤 챗 GPT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고, 번역이나 뭐 책을 요약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소스 코드도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고 텍스트로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스 코드 생성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챗 GPT를 통해서 뭐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뭐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스 코드 생성도 좀 굉장히 그 어떤 보안이나 개발하는 입장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도 어떤 저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저런 어떤 고등 시험도 굉장히 상위권의 성적으로 통과할 정도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이 개발사인 오픈 AI에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는데 그 넷플릭스나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3.5년, 10개월, 2.5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챗 GPT는 이 100만 사용자 확보하는데 5일밖에 안 걸렸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기록으로는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아마 제일 빠른 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챗 GPT가 그 출시되고 나서 직후부터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그 이제 알파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좋은 기술이구나, 사람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이 챗 GPT로 인해서 속히 말해서 이제 돈이 되겠구나라는 아마 인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는데 국내는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통신 3사가 이제 초거대 AI 어떤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바이두 이렇게 제가 넣어놨는데 그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거대 AI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8월 24일에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어떤 검색 엔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를 낸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 학습 데이터를 긁어서 이제 학습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굉장히 맞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꽤 이제 개인적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아는 어떤 초거대 기업들은 그 큰 IT 기업들은 대부분 이 초거대 AI에 뭐 개발한다든지 이제 착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의료, 마케팅, 금융, 미디어, 법률 이제 이런 분야에서 특히 잘 사용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그 단순히 챗봇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PPT나 엑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과 컴퓨터 저희 쓰는 한글 있잖아요. 그거랑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글에 도입이 돼서 잘 활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확 이게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데 과연 보안 업체나 그런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는지 좀 간단한 흐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적인 기술인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구분으로 나눈 게 뭐냐면, 첫 번째 한계는 정확성, 실시간성, 편향성, 사고 능력 등인데, 뭐 이제 거짓말을 이제 진짜처럼 답변하는 할루시네이션 이슈라든지 최신 정보가 학습을 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 고유의 한계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외에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양날의 검으로 이거를 이제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어떤 역기능의 우려들이, 부정적인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섬웨어죠. 암호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범죄에 활용하는 랜섬웨어처럼 어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랑 카스퍼스키에서 이제 나온 동향인데요.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에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챗GPT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다크웹의 어떤 해킹 포럼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쓰는 어떤 악성 코드, 악성 도구를 개선을 했다. 그리고 이거 손쉽게 블로우피시나 그 RSA 인크립션을 내가 이걸 통해서 손쉽게 구현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뭐 어떤 암호화하는 코드를 쉽게 만들었다. 이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발표가 되었고, 이제 체크포인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카스퍼스키 같은 경우에도 보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공격자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하면 정교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개발사인데, 오픈 AI의 기술 CTO인 미라무라티가 이제 타임즈 인터뷰에서 AI는 충분히 악용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 블랙베리 기업에서도 어떤 고위 임원 의사결정권자 1,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잠재적 위협이 있고 첨단 기술을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이슈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과연 챗GPT를 활용을 해야 되냐, 금지를 해야 되냐, 해외 사례를 조금 중심으로 이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이 규제에 관련해서는 이탈리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보안 이슈보다는 조금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보안이랑 개인정보 문제를 조금 별개로 보고 있긴 한데, 이탈리아가 이제 3월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같은 어떤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 국가 말고 그런 어떤 서방 국가에서는 최초로 챗GPT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EU GDPR 위반인데 너네가 이거 챗GPT 학습하는데 개인정보 갖다 쓰지 않았냐, 그리고 너네가 이거 서비스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학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대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너네 이거 고치면은 우리 이탈리아에서 다시 서비스하게 해줄게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달 정도 뒤에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이탈리아에서 다시 접속 차단 해제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게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 EU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각 국에서 어떤 개인정보 제재나 이런 부분을 내리는 그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그 GDPR 중에 그 시급성적인 조항을 근거로 이탈리아가 먼저 선제적으로 자국에서 이거를 내리고 EU에 통보를 한 어떤 순서가 반대로 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EU에서도 어떤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그 EU 옆에 있는 국가인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데서는 이탈리아에 너네 뭐 때문에 규제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착수하는 등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EU는 이제 6월에 AI 그 EU AI 액트라고 해서 AI 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초안을 만들고 하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 어떤 그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어떤 전문기관이나 어떤 AI 관련 사람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하고 이제 그리고 4월 달에 뭐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그 AI 주요 기업들을 백악관을 초청해서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니스트에서는 이 생성형 AI 위험 관련된 어떤 워킹 그룹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여러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전략팀을 구성하는 등 좀 해외에서는 이게 사실은 오픈 AI라는 일반 미국 기업이 그냥 오픈한 서비스일 뿐인데 해외 규제가 되고 좀 더 이제 이런 법안이나 규제를 마련하면서 조금 해외 주요 국가들에게서는 금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떤 뭔가 나중에 보안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지켜야 되고 이런 안전성을 어겼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주요 기업들이랑 특히 이제 금융권 교육계가 조금 이것 때문에 핫한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로 이제 기업 정보 유출, 고객 정보 유출을 문제로 이제 금지를 당시 나왔을 때부터 주로 이제 금지를 많이 한 상황이고요. 교육계는 어떤 보안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금지를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많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외에 뭐 애플, 아마존 이런 데서도 정보 유출을 좀 중심 이슈로 챗GPT 사용을 금지를 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행안부나 국정원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안전하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우선은 이제 규제는 아니고 그 초거대 AI 그 강화 방안이라는 전략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략으로 나왔는데 좀 이제 규제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안전한 이용을 좀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유사하게 조금 이제 기업 유출을 우려로 제한적인 도입이나 별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사에서 조금 이제 계속해서 분석하고 동향을 정리를 하면서 그 이 내용을 딱 정리를 했을 때 좀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건 아니지만 이런 큰 그림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챗GPT를 공격자 관점에서 이제 범죄에 활용할 수 있고 뭐 악성 코드 배포나 생성이나 유포에 활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챗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반대로 거기에 공격을 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과물을 어떻게 오남용한다든지 그리고 혹은 아까 말한 기업 그런 금지 이유처럼 이용자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민감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 그게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출 관점에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뽑아봤고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싱 범죄용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챗GPT로 메일 하나 쓰고 그 이거를 이제 일본어, 스페인어, 뭐 영어 이런 걸로 번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 영어 말고는 스페인어나 일본어는 모르는데 이제 일본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가 아는 일본인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직장인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제 문법적으로 일본인이 쓴 것과 이제 크게 다를 바 없는 뭐 일본인 대학생이 쓴 것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피싱의 어떤 공격의 어떤 그 언어적 한계를 해소하면서 범죄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피싱이 단순히 이제 문자나 메일만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공격에 대한 조건은 좀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부모님이나 자식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음성이 생성이 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피싱 범죄가 더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더 큰 피해를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악성 코드 생성 및 배포인데요.
어떤 해킹에 필요한 기능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쉽게 뭐 우회해서 이제 질의를 할 수가 있죠. 그 웹사이트 공격 방법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8개 쭉 알려주고 뭐 하나 찝어서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하면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게 CCTV 소스 코드인데 CCTV 소스 코드를 던져놓고 이거 취약점 분석해줘 하면은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 됩니다라고 정답을 내줍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회해서 어떤 이거를 공격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범죄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걸로 랜섬웨어를 테스트를 하면은 그 이제 이거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 침해 대응 본부에서 실험을 한 건데, 랜섬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금지를 하지만 암호화 코드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그냥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다는 아니죠. 실제 랜섬웨어 범죄가 일어나려면 비트코인도 요구해야 되고 랜섬웨어 배포를 위한 공격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하고, 이거를 하나로 조립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챗 GPT로는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공격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은 이런 범죄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키스크에서는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어떤 행위, 뭐 포트를 분석한다든지 어떤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어떤 권한을 이런 어떤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최근에는 어떤 이런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행위보다는 조금 악성 코드의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어떤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꿔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니까요. 아마 이런 위협도 이제 현재로서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시작된 만큼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잘못된 결과물의 무분별한 활용인데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독도는 누구 땅이라 근데 한국의 국민이 주장하는 땅입니다라 그러면 한국인은 이제 절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답변을 내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단순히 그냥 해석하는 프로그램일 뿐이지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절대 정확성이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걸로 소스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공급망 관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떤 캐나다 대학에서 챗 GPT한테 프로그램 2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20개를 다시 챗 GPT한테 던져서 보안 지역점 분석해줘라고 하니까 그 중에 18개가 취약하고 그걸 이제 보완해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챗GPT로 만든 어떤 결과물들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슈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민감 정보 유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사에서 이제 입력한 정보를 학습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얘네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인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제재 전에는 없었고요. 이탈리아 제재 이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얘네들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옵션을 넣는 것도 기능도 이제 챗GPT에 있는데 설정에 가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생성형 AI, 초거대 AI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챗GPT 보안 위협인데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생성형 AI, 초거대 AI에 대한 위협이었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공지능의 원래 전통적인 어떤 연구들로 이제 어떤 학습 데이터에 오염 데이터를 주입을 해서 편향성을 발생시킨다든지 뭐 예전에 뭐 그 MS에서 만든 테이 사건 있었죠. 그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계속 그 어떤 인종차별이나 뭐 정치 편향성 된 입력을 계속 주니까 한 7시간 만에 MS가 그 테이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의 인공지능의 어떤 고유의 보안 위협도 존재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설계, 개발, 학습, 활용 이 단계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안 위협을 쭉 설명을 큰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악용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피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만드는 것도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어떤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 이제 앞으로 이제 챗GPT, 하이퍼클로바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 소형 모델, 어디에 특화된 모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또 벤처나 뭐 이런 스타트업 이런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가 나올 건데 이런 거를 또 무분별하게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세 번째는 뭐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인력이라든지 R&D라든지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뭐 이제 다양한 이해가 관계자가 논의할 수 있는, 계속해서 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서 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